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출연해 주셨는데 강호의 농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셔서 화제가 됐는데요. 원래는 좌파 출신인데 좌파의 민낯을 보고 애국 세력으로 돌아서신 분입니다. 한양섭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칼럼니스트로 이제 블로그에서 네. 글을 많이 게재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지금 내일 아침에죠. 네네. 요게 이제 우리가 월요일 오후에 녹화하는데 네. 이제 화요일 10시 예, 예. 성남지청에 그렇죠. 이재명이가 예, 예. 출두합니다. 예, 어떻게 보고 드디어 포토라인에 쓰게 되네요. 드디어.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네. 예전부터 우리가 애호된 그런 그렇죠. 사태고,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나와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국회에 진출하려고 한 목적이 이제 그때 짐작했지만 네. 그때 당시 민주당 대표 예. 송영길이하고 어떤 딜을 했다고 봐요, 저는. 쉽게 송영- 얘기해서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며칠 전에 그 기자들 뇌물 사건 터졌잖아요. 네. 뭐 제가 보니까 실명 거론 안 하는데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그분이 실명을 다 노출시켜 가지고 네. 밝혔는데 뭐 특정인 실명까지 거론할 수가 없고 네. 그런 누구죠? 정지석 말고 김만배 예. 김만배를 시켜 가지고 대장동 그 기사를 쉽게 얘기해서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 금품 노비를 한 게 이제 드러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대장동 사건 그런 의혹을 제기할 때 이미 이제 민주당 경쟁자인 이낙연 측에서 예. 그걸 막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금품 노비를 해서 결국은 기사를 막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부 이재명이는 성남지청장, 분당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 자기 사람 다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돈으로 입막음 다 시킨 걸로 그렇죠.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때 당시 담당 검사들 이 사람들 다 이재명이한테 매수됐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 분당 경찰서장이 하얏트 호텔 네. 그쪽에 지금 무슨 뭐 관리라든가 무슨 나이트 클럽인가 예. 거기 가 있는데 그게 다 그 조폭들하고 연계되고 조폭들이 그 인수를 했어요. 김성태 뭐 이런 그 쌍방울 예. 그쪽 사람들에서 좌우지간에 성남 FC 이제 그 뇌물 의혹 그 건으로 이제 사실상 이제 입건된 거죠. 그렇죠. 이번은 그래서 성남지청에서 우선 먼저 이제 불러서 소환을 이제 하려고 혼자 보내니까 뭐 야당 탄압이다 하면서 참석 안 했잖아요. 예. 뭐 민생 투어 뭐 핑계 대고 뭐 호남 가가지고 무슨 뭐 윤석열 공개하면서 민생 문제에 춘척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 변명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씨의 사법 리스크 의혹은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 수십 가지야, 수십 가지. 그럼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내일 화요일 아침에 10시에 출두하면 10시 반에 이제 포토라인에 서는데 네. 벌써부터 이재명 그쪽 당 지도부 총동원령 내려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직결해서 뭐 시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개딸들 아예 그냥 총동원 돼가지고 그러면 이쪽 우리 우파 이제 시민단체 이제 유튜버들도 그쪽에 가서 네. 맞대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민주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민주당은 어차피 민주당은 이재명이가 자기 개인 비리잖아요, 이게. 네.
당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당권을 장악해가지고 지도부가 전부 친명 일색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천권을 이제 일단은 그 있잖아 무기가 뭐 이재명이가 뭐 쉽게 우리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더라도 방탄국회를 열어버리니까 쉽지가 않아요. 보십시오. 벌써 오늘 임시국회 소집했어요 민주당이. 그러면 한 달간 계속 회의를 열 거 아닙니까? 그렇지. 뭐 그냥 말도 되지 않는 거 자꾸 안건 본회의다가 저기 하고 국회 뭐 4분의 1만 그 이제 방탄한 임시국회 거죠. 소집해버리면 되니까 단독으로 해도 방법이 없어요. 네. 국민의 막을 방법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웅래처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명분 축적을 좀 하는 전략에서는 민주당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는 야당 탄압을 한다는 어떤 그 프레임이 약간 가능해요. 야권의 제1당 대표인데 그러면은 노웅래 그 뇌물 받은 것은 아주 그 증거도 명백하게 나왔고 압수수색 하니까 장롱에 한 군의 감봉 그 띠지 그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빼박도 못하는 그런 그 확실히 증거인데 민주당 사람들이 좀 전략적 선택해가지고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구속을 시키면은 뭐 이번에 또 체포 동의안이 올 거 아니에요.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방탄 조끼 뭐 이런 저 말이 많은데 우리가 좌우지간에 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를 동의해줬다. 또다시 두 번이나 이런 식으로 체포 또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국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리면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진짜 야당 탄압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대국민 설득력이 있어서 뭔가 그 좀 먹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웅래도 부결시켜버리고 또 저기 자기 당 대표 이재명이도 또 부으려고 부결시켜버리면 이건 또 뭔가 좀 작전상 잘못된 것 같지 않느냐. 니들은 무조건 방탄이다. 앞으로도 어떤 그런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검찰에서 소환하고 체포영장 발부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 다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냐. 국민들한테 이제 이건 민주당은 범죄 집단이다. 범죄 보호 집단이다. 낙인 찍히면은 민주당으로서 별로 득될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그 실수를 한 것 같고 민주당은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볼모로 잡고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볼모로 잡았다고 봐요.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아예 민주당 자체를 볼모로 인질로 삼아가지고 자기 개인 비리를 당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 죽는 길로 그렇죠. 간다. 그러면은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이 죽을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 좀 뭐 이재명이하고 별로 가깝지 않은 이제 중진들 중에서 이제 슬슬 민주당 이재명과 분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당 대표직에서 하퇴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 전체적인 이제 뭐 그 당론으로는 안 되고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민주당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총선 전까지 방탄국회를 열 것인지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거로 저는 보이고.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특히 호남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제 신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한두 번 방탄국회야 뭐 야당 탄압 프레임 씌워가지고 먹히겠죠. 뭐 앞으로도 이재명이는 그 혐의가 한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소환장 발부해가지고 또 조사하고 체포동의안 또 넘길 거란 말이에요, 국회. 그러면 뭐 1년 2개월 동안 계속 국회를 연다고 열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방탄을 조끼를 입혀가지고 피해 나가면은 당장 이제 여론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로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아요. 돌아섰어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은 호남 분들도 그렇게 돌아섰습니까? 그렇죠. 그럼 민주당은 총선 앞두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세포동의안 통과 안 시켜주면은 제가 보는 민주당 망하지 않겠어요? 그니 망하면 호남 분들은 어딜 지죠? 호남 분들도 이제는 이재명이하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제가 여론을 좀 듣고 있어요. 제가 호남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한양선 선생님 호남 출신이고 원래 민주당 지지자, DJ 지지자 출신이시니까. 그리고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정말 웃기는 분이더라고. 예. 며칠 전에 이재명이는 DJ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소리 어떠셨어요? 호남 분들. 아니 호남 분들도 그게는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이건 완전 웃기는 짬뽕이다. 어제 박지원이 저 완전 또라이 아니냐. 아니 지금까지 DJ 때문에 지금 정치 인생 살아왔는데. 그렇죠. 자기가 원래 미국에 가서 가발 장사하면서 솔직히 그때 80년 당시 전두환 정권이 5.18 일으키고 뭐 12.12 사태 일으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이 그때 당시 뉴욕의 한인 회장을 했어요. 회장했죠. 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찬양하고 전두환이가 미국 방문할 때 대대적 환영 행사도 주도하고 약간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DJ 사람이 됐냐? 그때 그 김경재라는 분이 있어요. 김영호 해고록을 쓴 그분이 어떻게 이제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 같아요. 같이 호남이다 보니까 나이도 어피스 돼요. 그러니까 DJ가 망명해가지고 뭐 해외에서 민주화 투쟁 하는데 그거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가발종사로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또 정경환이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 뭐 엄청 찬양하고 5.18은 막 구국의 영웅이라고 여기까지 했어요. 옛날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 팩트입니다. 저희 허위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해가지고 DJ가 지금 망명해가지고 민주화 투쟁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발 장사로 돈을 많이 벌지 않냐. 뭐 목포나 진도 출신이에요. 박지원이는 이제 DJ는 목포고 뭐 좀 도와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돈을 그럼 많이 이제 지금 호남 분들의 심정은 어떠니? 그 소리를 듣고 자 DJ보다 훌륭하다 이재명이가 더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박지원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호남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배신감을 많이 배신감 느끼고 느꼈죠. 있는 것 같아요. DJ는 뭐 그야말로 민주화 투쟁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 호남에서는 호남은 한의 상징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호남이 결집해서 한을 풀자. 이래서 대통령을 이제 만들게 해서 그렇게 몰표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DJP 연합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호남 분들 한을 풀었어요. 근데 박지원이는 그런 식으로 김대중을 도와준 것 때문에 인연이 돼가지고 김대중이 그때 이제 망명하다가 총선에 임박해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귀국할 때 같이 와가지고 DJ 눈에 들어서 DJ 비서실장까지 했잖아요. 결국은 정권 교체되고 그래놓고 갑자기 이제 좌파 어느 정도 배신감을 느낍니까? 이게 호남 분들이 저는 뭐 이미 배신감 느낀 지가 오래됐고요. 박지원은 민주당 문재인하고 전당대회에서 경합하다가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간바로 차이로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호남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안철수 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반 문재인 운동하다가 또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1년 내내 방송 패널을 나와가지고 무슨 옛날에는 문모닝이었는데 문모닝 이제 아침 방송에 나오면은 멘트가 문재인 까는 것이 이제 그 일이었는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방송에 나오면 문재인을 막 칭찬하는 거야. 완전 문바가 돼버리더라고요. 왜 또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국정원장이 되더라니까. 자, 그러니까 이재명 팀하고
이제 호남 출신이시고 호남의 정서를 잘 아시니까 이재명의 수사 받아서 이제 뭐 감옥을 가든 이제 뭐 포토라인에서 뭐 이제 지금 이미 죄는 다 나왔고 그렇죠. 비명하고 이제 친명하고 본격적으로 갈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호남 분들은 어떻게 저 액션을 취할 것 같습니까? 호남 호남 분들이 분들은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 이제는 그게 안에 폭탄. 그럼 누구를 내세웁니까? 호남 분들은 이낙연입니까? 호남은 제가 보기엔 이제 이낙연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정치 모사꾼 구단 박지원도 있고. 박지원을 또 지지해요? 호남이? 박지원이 지지한 게 아니라 예. 박지원이를 복당시킨 배경에는 스피커 역할을 좀 해달라. 네. 말빨도 좋고 자꾸 방송에도 부르니까 이재명이가 자기 사법 리스크를 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자꾸 방송에서 이렇게 짓거리다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이제 뭐 스피커가 있지만은 워낙에 유명하니까 네. 박지원이가 방송 자주 불러주니까 그 스피커용으로 필요해가지고 복당을 시켜준 거예요. 당초에는 정청래가 반대했어요 결사. 이 사람은 과거 민주당 깨고 나간 사람이고 이 사람 데리고 들어오면 또 당 깨진다. 결사 반대했는데 뭐 이재명이 뭐 말을 비토를 하겠어요. 결국은 복당 시켜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복당 시키고 나니까 또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이재명이 칭찬하고 이재명이 탄압하는 거, 이재명이 수사하는 야당 탄압이다. 윤석열 대통령 뭐 비판하고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재명은 뭐 DJ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제 아주 쉽게 해서 망언을 해버린 거야. 망언. 이거 망언이에요. 그렇죠. 망언. 아니 이재명이가 민주화 투쟁을 했습니까? 무슨 인권 변호사라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 인권 변호사라 그래서 한번 뒤져봤더니 뭐 한 게 없어요. 완전히 쇼고 뭐 드러난 여러 가지 이재명의 지금까지 그 흑역사를 봐봐요. 제대로 정말 인간미가 뭐 단 인간미가 끌리는 게 하나도 없고 완전 사람 속이고 거짓말 잘하고 그리고 막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완전히 고소 고발 남발하고 대장동 그 의혹 밝히는 김사랑이는 강제 납치를 하고 경찰을 매수해가지고 경찰도 그 강제 납치 부분에 대해서 경찰 신고해도 경찰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보도도 안 해주고 언론을 다 돈을 매수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김사랑. 근데 이제 정신병원 한양섭 강제 납치가. 선생은 이렇게 다 이런 그 팩트를 다 이렇게 팔로우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저는 궁금한 게 호남이에요. 아직도 여론조사 보면 호남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 이 와중에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호남이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나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호남 분들은 상당히 전략적인 사고를 좀 많이 해요. 그럼 누굴 지지할까요 앞으로? 저는 이제 민주당 출신 좀 상당히 과거 당 대표도 하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낙연, 정세균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저는 정세균 씨가 정세균이 뜬다. 호남을 이제 다시 국회의원들 규합해가지고 온건하잖아요. 이미지가. 그다음에 그렇게 뭐 과격하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의 행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당 대표로 나설 수도 있고 이재명이를 강제 퇴진시켜버리고 사실 이제 당을 수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호남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가서 제3당을 또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 그러면 호남 정치인들 끌고 나가서 제3당 만든다. 그게 이제 수장은 정세균이다. 민주당 지금 그쪽 움직임 제가 이제 듣고 있는데 정세균이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나가다가는 망한다 총선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이와 같이 당을 하면 안 된다. 이재명이가 저런 식으로 개딸도 선동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찰 수환받고 뭐 지금 산 넘어 산인데 언제까지 당 대표로 이 방탄이나 조끼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식의 볼모로 잡히면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총선에서 진다. 그 머리가 좋아요. 이 호남 분들이요. 호남분들 정치 머리가 감각이 좋아요. 예. 정치 밝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을 해. 과거 국민의당을 뭐 엄청 밀어줄 때도 전략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원래 민주당을 밀었어야 되는데 예. 국민의당을 만드니까 국민의당을 만들 때 호남 국회의원들하고 안철수가 결합을 했잖아요. 예. 안철수를 보고 지지를 한 게 아니라 호남 맹주인 박지원, 뭐 정동영, 뭐 이런 분들, 예. 이런 분들이 다 문재인하고 이제 각을 세웠던 분들이 이제 공천도 못 받고 민도 안 했으면 그냥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민주당 이제 사람 중에서 호남 분들이 주축이 됐어요. 국민의당은. 그래서 국민의당을 찍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안 좋은 소문이 돌기를 문재인이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했잖아요. 예. 그때 당시 그 문재인 정권 밑에 있었던 호남 출신의 그 청와대 참모 뭐 이런 사람들 청소부까지 다 쫓아냈는데 그걸 주도한 사람이 문재인이었다.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문재인에 대한 비토전가 엄청 강했어요. 호남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쇼를 좀 한 거예요. 김홍일, DJ 삼남 물 꼬셔가지고 그때 한번 강주 망월동에도 가고 그다음에 뭐 가서 무릎 꿇고 호남이 버리면은 저는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봐 공간했잖아요. 응? 2000 그때가 언제냐? 그때 대통령 되기 전이었죠 아마. 2016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6년에는 그래도 뭐 일단은 그때 당시 그때 총선 2016년에 국민의당이 탄생한 거고 그것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2017년에 됐죠. 예. 그럼 언제다냐? 약간 시기가 좀 헷갈리네. 그렇게 했는데도 네. 안 먹혀가지고 국민의당을 다 지지를 해버렸어 그때 당시. 글쎄 그런데 그때 그랬으면 예. 이번에는 그러면 이재명 버리고 정세균이가 흩어진 호남 분들 모아서 제 3당을 차릴 그러니까 가능성이 호남 크다. 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없어요 지금. 아니 건노갑씨하고 지금 현재. 하나갑씨는 왜 조용한 겁니까? 그분들은 왜 조용해요? 영향력이 없고. 영향 없어도 이 원로인데. 하나갑 씨는 이미 이제 정계 은퇴했다고 하고 건노갑 그분이야 뭐 동교동계 자장이지만 연세가 90 가까이 다 되고 그냥 고문 역할 정도지. 정대철 씨는 뭐 하는 거야? 중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정대철 씨는 뭐야? 아니 뒤에서라도 그분도 전제감이 없어요. 정대철 씨도 그러면 전제감이 지금 없어요. 아니, 그러면- 민주당 고문이지. 그러면 호남 분들은 지금 정세균, 이낙연 외에는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다. 네, 없어. 예. 아니 그럼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 분들 주축으로 호남 의원들 주축으로지만 안철수를 결합시켰잖아요. 예. 누굴 데려올 사람을 꿈꾸는 뭐 이런 소문은 없나요? 제2의 안철수 같이 누굴 외부에서 데려와서 그런 것은 없어요. 아직은 지금은. 없다. 예, 아직은 없고 뭐 호남은 그때 당시 이제 안철수를 뭐 대리인 내셔가지고 어떻게 뭐 정권을 뭐 호남 정권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죠. 예.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당시. 예. 안철수가 이제 뭐 이렇게 갑자기 지지율 떨어진 것은 뭐 저쪽 드루킹 그쪽들이 뭐 이제 조작을 한 거죠. 안철수 뭐 MB 아바타니 뭐 초딩이니 토론에 어버버하니까 그렇게 이미지를 좀 희화해가지고 그때부터 안철수 지지율이 떨어졌지 막상 막하였어요. 2007년 그 대선 때 문재인하고 그렇죠. 저도 안철수 운동을 그 했습니다. 사실. 호남 분들은 아직도 안철수에 대한 그 애정이 좀 있나요? 좀 있죠. 좀 있구나. 호남 분들은 아까 중도 그러면은 사람. 호남 분들이 예. 안철수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이참에 민주당을 버리고 예. 국힘당으로 이제 응원하는 분들도 안철수가 지금 국힘당이고 예. 당 대표 나간다고 예, 그러니까 예. 안철수 따라서 당 대표 응원하고 나가고 이럴 분들은 좀 있나요? 많이 떨어져 나갔나? 그까지는 좀 힘들고. 그건 힘들다. 예, 현재까지는 민주당 정권을 상당히 좀 애석해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선거에
아슬아슬해진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런 정서가 형성된 것은 이제 문재인 씨는 호남 출신이 아니고 경상도 출신인데 왜 이렇게 호남 사람들을 등용했을까요? 총리를 연달아 누구야? 정세균, 그다음 그 이후에 이낙연 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호남 사람을 총리 시켰잖아요. 이낙연을 먼저 시켰나? 그 다음에 정세균 씨를 시켰을 거예요. 몰라 하여튼 내가 뭐둘 중에. 네, 그리고 청와대 이런 참모들도 호남 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했어요. 네. 대표적으로 비서실장 임종석도 그렇죠. 장흥이 초대 고향이에요. 장흥. 비서실장. 네, 예. 장흥이 고향이고. 초대 비서실장. 그 다음에 정부 공기업 이런 데도 호남 사람을 전부 낙하서 많이 꽂았고 이제 지금 보면은 뭐 경찰 조직 그 다음에 검찰 조직도 그동안에 홀대 봤던 호남 사람 다 발탁해가지고 검찰의 빅4 자리를 예. 전부 호남 출신으로 다 다 앉혀놨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남 사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문재인이가 경상도지만 우리 호남 정권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 그런 정서가 좀 형성이 돼갖고 넘어가니까 정권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아쉬워하고 좀 더 누리고 하면서 하다 보면은 호남도 좀 발전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참 그 잘못된 생각이죠. 네. 잘못된 생각이야. 박지원이는 네. 저 자기 고향에 떳떳하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DJ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고향 분들이 가면은 환영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목포에서 이제 또 뭐 내년에 네. 선거 나오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공작을 해가지고 고향에서 환영 받을까요? 이재명을 빨아가지고 네. 결국 복당을 시켜줘가지고 목적은 또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한 노역이에요, 노역. 아니 근데 고남인들이 박지원을 이번에 그 사건으로 예. 고향에 내려가면 환영할까요? 아니면 왜 그따위 비교를 해? DJ 순상님을 어디다 갖다 이재명이 더 훌륭하다고 그래 하고 야유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선을 봤을 때는 완전히 망언인데 그 이슈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네. 이슈화가 안 돼. 아니 그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고향에 내려갈 거 아니에요? 구정 때. 그럼 구정 때 환영을 받을까요? 아니면 비난을 받을까요? 박지원이. 글쎄요, 뭐 그 부분에서 지금 뭐 성토하는 뭐 그런 기사도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호남 정서가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그 교도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 없다. 같아요. 어렵다.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저 미련이 남아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강주에 여동생이 한 30년 살고 있는데 완전히 민주당 꼴통이에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매형이 있는데 서울에 살아. 누나는 약간 보수인데 거기는 완전히 이제 민주당 그냥 꼴통이야. 아하. 대선에 지고 식음을 전폐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아이고. 너무나 성질이 분하고 억울하고. 그게 억울할 일입니까? 그러게요. 그런 정서가 엄청 강하더라니까. 아이고. 우리 여동생도 아직까지는 그렇고 아직까지도 강주나 전라도는 네. 뭐 이렇게 밥상머리나 어디 모임이나 식당에 가면은 화제가 뭐 TV에서 윤석열 얼굴만 나오면 테러까 그때부터 윤석열 그다음 그 여사님 욕질하는 그런 분위기에 아직도 지금까지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호남에서도 좀 힘들지 않겠는가. 아유, 그래서 내가 수도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영섭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